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고려 충신이었던 원천석, 또 기생 명기였던 황진이의 짧고 강렬한 평시조 두 개를 봤는데요. 이번에 조선 중기의 시조가 여러 개 결합된 형태의 연시조. 오늘의 주인공은 고산 윤선도 선생님입니다. 이 윤선도 시인 같은 경우에, 시조 시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양반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호는 고산 시조문학의 대가입니다. 오랜 기간 유배 은거 거듭하면서 제 당쟁 때문에 시골에 박혀서 지낸 기간이 진짜 많아요. 근데 아유 내 팔자야 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 니들은 그렇게 싸워라. 나는 자연에서 사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이러면서 자부심을 막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사는 것의 즐거움, 안분지족, 무라일체. 선생님이 지금 두 개의 시어도 써놨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조 되겠습니다. 수능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만행이라는 연시조는. 그래서 수능 내신 다 단골로 출제되니까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선 1수, 3수, 4수가 실려 있는데 각각의 핵심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수 초장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산수간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이랬어요. 여기서 일단 띠집이 뭐예요? 지우겠습니다. 잠깐. 띠집은 뭐예요? 띠집은 뭐다? 그렇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그럼 산수간은 뭐야? 산수간의 반대가 뭐야? 속세죠? 예. 속세가 아니라 산과 수, 물 사이에 바위 아래에다가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짓는다고 하니 그 모론 놈들은 운난다 한다마는 이랬습니다. 네. 그걸 모르는 놈들은 비웃기도 하지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뭘 비웃어? 뭐야, 산에다가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모르는 놈들은 어디 사는 놈들이야? 바로 산수에 대비되는 곳인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죠. 속세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의 이런 산수 바위 아래에 지은 띠집에 대해서 비웃고 있다 이거야. 알겠죠? 그런데 종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종장에서 핵심 단어 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향 뭐예요? 향암이란 뜻이고요. 시골에서 지내서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리고는 어리석고거든요. 예. 어리석고 시골에 사는 사람의 뜻에는 내 분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선도가 사실 엄청나게 지식이 많은 왕의 선생님이었어요. 왕의 스승이었다고. 또 지식도 많고 양반이고 부자야.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 어리석고 시골에 사는 사람.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겉으로만 자신을 낮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뭐야? 니들이 아무리 비웃어봤자 내 생각에는 이게 내 분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초장 볼게요. 자, 산수간 자연 바위 아래에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니 그걸 모르는 남들은 놈이 아니라 남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은 비웃고 있지만 어리석고 시골에 사는 사람의 뜻에는 내 분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되겠습니다. 자, 1수 봤고요. 다음 3수 보겠습니다. 3수. 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자, 지금 잔을 한 잔 들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자연을 즐기고 있는데 엄청 그리워하던, 그쵸? 예,
님이 온다고 했을 때의 반가움이 이 정도일까? 라고. 그럼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워하던 님이 왔을 때의 반가움이 뭐보다 별로라는 거야? 네. 그러면 다시 여기다 써주면 님을 만났을 때의 반가움이 보다 뭐가 훨씬 낫다? 예, 산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별로다 라는 것을 서리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했을 때의 반가움이 이만하랴? 이만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는 분은 누구예요? 산 되겠네요. 산. 알겠지? 산이 나한테 화자한테 말도 안 걸어요.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산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저 산은 나한테 말도 안 걸어주고 웃어주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 무라일체의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무라일체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사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수 첫 번째. 누구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이만하랴 이리하랴 서리법 또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삼공이라는 것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삼공이라고 해요. 그럼 뭐야? 권력자지. 그죠? 장관급. 네. 만승은 뭐냐면 만 개의 수레를 몰 수 있는 군사력. 이 정도면은 황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누가 삼정승을 하는 것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낫다고 하더니 황제를 하는 것도 이만큼 좋으랴, 이만하랴. 그럼 뭔데? 이 삼공만승과 비교한 존재는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 그럼 다시 누가 자연에 있는 것이, 자연을 즐기는 것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보다 낫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황제가 되는 것보다도 자연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뜻이라고 서리법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이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옛날 이야기, 중국 고사라고 하죠. 중국의 옛날 이야기 속에 소부허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은거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킵니다. 이제로 헤어든, 이게 뭐예요? 이제 헤어보니,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야 같다 이거야. 소부, 허유 그 사람들 영리한 사람들이네. 약 떴더라. 야 같더라.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 허유가 약은 사람들이더라. 똑똑한 사람들이더라. 왜 똑똑해요? 자연에 은거하는 게 좋은 거를 알아가지고 속세를 버렸으니까. 알겠지? 마지막 종장. 아마도 님천하능이 뭐예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한 흥취 되겠습니다. 자, 님천하능을 아마도 림, 수풀림, 천은 뭐예요? 연못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한 흥취를 비길이 뭐예요? 비할 곳이 없어라, 없으리 하면서 끝을 내고 있네요. 자, 그럼 윤선도의 만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평시조, 이것도 평시조, 이것도 평시조인데 평시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시조라고 한다. 두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연에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게 내 분수에 맞다. 안분지죠. 또 자연과 내가 하나다. 무라일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대비되는 구조 있었죠. 산수관이 있고요. 그죠? 네, 그걸 모르는 놈들 속세 되겠습니다. 속세. 산수관이 있고 모르는 놈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삼공, 속세의 권력. 만승, 속세의 권력. 황제죠. 이런 것들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거야. 자연을. 예, 그래서 또 우리 서리법 활용됐죠. 서리법을 통해서 자연을 즐기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옛날 이야기 속 인물인 소부와 허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더라. 자신의 자연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고 있더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윤선도의 만행이었습니다.